나의 존엄을 이해하는 첫걸음이자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인권 감수성. 사회 곳곳은 물론 심지어 학교에서도 인권 감수성 부족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학교에서부터 학생다움보다 인간다움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는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최근 포괄교육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읽기, 쓰기, 세마기의 마지막 하나, 권리교육입니다. 인권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 같아요. 인간에게 물이 없으면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인권이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체계적인 인권 교육을 위해선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아직 갈 길이 먼 것이 현실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웃음이 꽃피는 학교.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플러스 신정호입니다. 요즘의 아동, 청소년들은 SNS 세대, 글로벌 세대, 다문화 세대 등 더불어 같이 사는 지구 공동체 세대라고 불립니다. 함께 사는 사회에서 나와 모두의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권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학교에서 인권교육은 낯설기만 한데요. 인권교육을 왜 해야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교육 플러스에서는 오늘 인권교육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누려야 될 권리라는 의미죠. 인권 친화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장을 했는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도 인권을 보호받아야 할 어떤 대상이기도 하지만 인권 침해 가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학생들을 참여의 주체로 두자. 인권교육이 학교에서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니죠. 어디서나 인권교육이 필요하지만 최 선생님. 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했는데 옛날에는 의식주만 해결되면 모든 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선생님 생각하시기에는 사람다운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보시는지. 글쎄요, 저는 이제 역사 쪽이니까 역사교육? 역사에서도 역사교육 이렇게 해주고 그냥 역사가 발전한다고 했을 때 그 발전의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부분을 그렇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자유가 좀 억압받았을 때 굉장히 분연히 떨쳐 일어나면서 이 역사는 좀 발전하고 바뀌어 왔단 말이죠. 근데 그런 이야기 연장선상에서 선생님께서 지금 현재 계시잖아요. 네. 아이들한테 진짜 이것만큼은 꼭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학교라는 그 제도적 공간이 네. 가정을 벗어나서 처음으로 아이들이 맞닥뜨리는 사회이고, 그리고 진짜 사회로 나아가기 전 단계, 여기에서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쌍방향의 소통으로 가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꼭 지켜야 하는 것들을 배우는 공간으로 돌입을 한 장소이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인간다움을 이제 지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간다움은 이제 아무래도 인간을 존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일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꼭 가르쳐야 되는 게 자기 존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인권 하면 우리가 이제 사전적인 정의도 있겠지만은 이제 다양한 의미들이 사회적으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과장님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인권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예.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이렇게 표현을 하죠. 권리를 주장하고 그리고 권리를 찾아가는 그 노력 그건 너무나 옳고 정당하다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인권의 의미인데 인간 존엄에 대한 존중 그리고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자유로운 삶 그리고 차별받지 않는 삶, 평등한 삶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에서 서로 연대하고 지지하는 그런 관계의 형성 이런 게 인권의 중요한 굉장히 아주 소중한 가치들인데 이런 것을 가로막는 것을 좀 개선하고 이런 것이 실현되는 그런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그리고 사회적인 실천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 뭐 이런 것이 인권이 갖는 의미 아닐까. 지금 우리 많은 인권 논의의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1948년에 유엔이 채택한 그 세계 인권선언 같은 걸 보면 한 5가지 정도, 크게 보면 2가지인데 한 5가지 정도의 인권 그 영역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으로서의 어떤 평등과 자유를 누릴 권리, 정치에 참여할 권리, 또 적정한 수준의 경제적인 생활, 또 사회생활, 문화생활. 여기서 말하는 문화생활은 어떤 영화 보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기에게 익숙한 그런 문화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세계 인권선언을 보면 거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뭔가 놓고 보면 단순히 선언으로 말로 너희는 이러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 가지고 있어라고 딱 말로 선언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우리 삶에서 실제로 삶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누구나 누려야 되는 그런 보편적인 성격의 그런 영역이 있고 또 특정한 시기에 또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는 어떤 발달, 보호, 생존, 참여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을 따로 또 규정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보편적인 측면과 어떤 특수한 그런 측면이 다 같이 이렇게 좀 보호가 되고 보장이 될 때 인권이 제대로 우리 사회에서 지켜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오늘 인권과 관련된 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이 사용되는 단어들이 굉장히 고급지네요. 예. 자유, 평등. 네, 굉장히 좋긴 좋은데. 네. 근데 이런 인권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냥 일반 우리 일상의 어떤 모습일 것 같은데, 장 박사님. 네. 인권을 교육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학교에서 따로 배운 적도 없고, 그냥 일상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거지, 이게 교육이라는 개념으로 또 들어와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솔직히 말씀을 하자면 저희 때는 민주주의나 인권에 대해서 정말 교육을 통해 배운 경험이 거의 없는 세대로 봐도 맞습니다. 아침에 가서 맞고 가는 그런 거였잖아요. 저희 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흔히 아는 만큼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거에 대해서 저절로 알게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아까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민주주의를 배워가듯이 인권도 배워가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배워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직접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선생님께서는요. 이런 게 교육으로 꼭 담보가 돼야 된다라고 어떤 이야기하실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이 있나요? 국제인권협약들이 천명하고 있듯이 인권교육은 그 자체로 권리입니다. 이를테면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내가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조건들을 우리는 지금 각자도생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인권에서는 다릅니다. 이 필요한 조건들을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 충족시킬지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 그것이 권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인권의 가치인 그 존엄과 평등과 연대는 그러한 감각들은 하루아침에 되거나 저절로 익혀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인권 교육이 필요한데 인권 전문 강사가 인권 수업 시간에 인권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사실상 인권 교육의 극히 일부이고요.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인권의 눈으로 해석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적용시켜 나가는 과정까지를 인권 교육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인권 교육은 그 자체가 권리다. 네. 이게 완전히 맞아요. 팍 와닿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제 권리를 못 누린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슬퍼요. 오늘 저희가 인권교육 얘기하니까 오늘 좀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러네요. 많이 좀 인권교육. 자기 권리를 찾으시면 예, 될 것 그래야 같아요. 되겠는데. 예, 이거 예. 멋진 말인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그 성인지 감수성 또 민감성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 인권 감수성 또 인권 민감성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인권 감수성이 뭐고 특히 어린 시기에 인권 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왜 중요한지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존엄하다는 사실조차도 들은 적이 없고 고민해 본 적이 없고 배운 적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존엄은 사실 직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권에 대해서 학교에서나 아니면 사회에서 배우지 않아도 누군가 나한테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무시하면 굉장히 감정이 상하고 이것에 대해서 그 굉장한 정서적인 반응들이 일잖아요. 그것을 내가 존엄하다라는 것을 배우지 않아도 사실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감각들이 이것을 권리로서 내가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이걸 방해하는 요소들을 어떻게 제거하고 안전막들을 세워 나갈 것인가 하는 것까지 인식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권리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감수성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예. 학교 현장에서 보실 때 어떠세요? 실제 아이들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장을 했는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런 인권 친화적인 분위기가 과연 조성이 되어 있었나를 먼저 반문을 한다면 실제 아이들은 인권 감수성이 그렇게 높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저희 세대라고 좀 그런가요? 네, 어쨌든 이렇게 어른 세대들이 아무도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랄 수가 없었고 이게 어쩔 수 없이 교육으로만 가능한 상황에 이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 국가인권위에서 진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동 청소년들의 어떤 인권 신장을 위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나요? 사실은 여전히 부족하죠. 근데 많은 노력들을 해온 거는 사실입니다. 선생님들과 아동들,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좀 진행을 해왔었고, 그리고 다양한 교육 콘텐츠나 이런 것도 개발해서 보급도 하고 이런 노력들을 해왔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할 건데 지금 올해부터는 사실은 아동 청소년을 직접적으로 상대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보다는 이분들을 교육시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지, 맞아요. 유치원 선생님들, 초중고등학교의 또 선생님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장, 교감 선생님들. 네, 이렇게 실제로 교육을 직접 실행하시는 그런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지금 개발하고 있고 그런 것을 계속 열심히 고민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활동원님은 그런 인권센터에도 이런 어떤 다양한 그 인권 관련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많이 있죠.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인권교육을 좀 의무적으로 받았으면 좋겠다고 권고하고 있는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학생, 교사, 그다음에 그 아동 청소년을 만나는 종사자들, 그리고 이제는 언론까지, 이제 언론 종사자까지 확장되고 있는데요. 그에 맞춰서 인권단체들도 그 시민의 인권 감수성을 향상하고 인권이 실현되는 세상이 조금이라도 한 발이라도 다가올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관련된 당사자들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현장 활동을 하면서 그 선거권 하향 등 그 참정권 운동, 그다음에 학생 인권 운동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실태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리고 당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 학생들을 위한 인권 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 학교에서 인권 교육을 하는 게 왜 중요한지 먼저 좀 얘기를 장 학생님 해주시죠. 네, 그 인권 교육이 학교에서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니죠. 어디서나 인권 교육이 필요하지만 학교만큼 또 인권 교육을 하기 적합한 환경을 가진 곳이 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다양한 성격과 환경을 가진 아이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많이 나오는 그런 다문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인권 문제도 우리 학교 속에 지금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인권 교육을 받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학교 자체가 아주 인권 친화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서 그 안에서 교육을 잘 받고 성장을 하고 나면 어른이 되어서 따로 인권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특히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쳐나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 다양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인권 교육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인권을 보호받아야 할 어떤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 인권을 능동적으로 지켜야 할 주체이기도 하고 때로는 학생들이 좀 잘못해갖고 인권 침해 가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특히 학교라는 곳은 이
소위 공식적인 사회화 기관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정규 교육과정 속에는 그리고 인권이 지금 들어있어요. 비록 충분한 양은 아직 아니지만 초중고에 다 인권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을 이용해서 선생님과 아이들과 학교의 기자재, 운동장, 시설, 또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등을 통해서 인권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은 거기에 이제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놓고도 그거 장난이었어. 나 몰라서 그랬어.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아직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정말 장난으로 이렇게 좀 희화화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학년기에 바로 잡아줄 수 있으려면은 학교에서 인권 교육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장 학생님 사실 이번에 그 코로나19 이 사태를 쭉 지켜보면서 네. 우리가 어떤 민족적인 어떤 장벽 또는 성별 장벽 이런 것들 앞에서 굉장히 그 혐오와 증오가 증폭되는 모습들을 빈번하게 보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이랬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의 모습이 원래 이랬던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런 걸 보면서 학교에서 이런 인권교육 같은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은 아닐까? 라는 생각도 얼핏 저는 했거든요. 네.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이 인권교육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혐오 표현에 대한 것이 요새 좀 사회 문제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네. 저희 뭐 교육청 안에서도 사실 개학 후에 학생들이나 학교 현장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뭐 다른 그 국적의 아이들이나 특정 지역의 아이들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될까 되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 사실은 더 필요한 것이고요. 지금 학교에서는 대부분 인권교육이 그 인권교육이라는 시간으로 지정해져서 뭐 2시간, 3시간 뭐 이렇게 실시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 있는 조례의에서는 한 학기에 2시간 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최소한 4시간 정도 1년에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인권의 영역은 특정 인권 교육만으로는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선생님들께서 뭐 국어 시간이든 뭐 과학 시간이든 모든 생활 전반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런 생활 지도와 접목해서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리고 생활 속에서 많이 인권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딱 정해진 인권교육 시간은 사실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 현장에서 어떻게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해지는데 네. 오늘 현장 교사 이서영 선생님 나오셨어요. 네. 실제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저희 학교가 예. 이제 교육과정을 짠 걸 제가 보니까 저희는 그 교권보로 1시간을 1년에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장애인의 교육을 2시간 그리고 학생 인권 교육으로 4시간이 짜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7시간은 짜여 있고 그 외에도 사실 뭐 질서 지키기나 그리고 학교 폭력 예방 교육, 뭐 안전 교육 이런 것들도 크게 보면 인권 교육의 범주 내에 들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식적으로는 일단 인권의 요소들이 담겨 있는 수업을 구성하는 것이 좀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게 당연히 표현의 기회를 이제 주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녹아져 있는 형식적인 수업의 요소를 갖춘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용 면에서 그 인권의 요소를 갖추는 거죠. 그러니까 인권 자체가 사실은 시작점이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협약이니 뭐 문서니 이런 법적인 요소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되게 어렵게 느껴질 그렇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 수준에 맞게 최대한 놀이나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시작을 하고 그렇지만 이제 분명히 지식적인 부분도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꼭 고리를 지어주고 충분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성찰의 시간을 꼭 갖게 하는 방식으로 인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너무 인권 수업을 잘하실 것 같아요. 성찰의 시간. 저희가 그래서 네. 이서영 선생님 수업하는 장면을 화면에 좀 담아왔습니다. 성찰의 시간을? 예. 예. 이야기 나누시죠. 알겠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학생들의 웃음꽃이 피는 인권 친화적 교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배에 올라탔어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러 떠날 거예요. 학생들이 탄 배에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치부터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들까지 많은 것들이 실려 있었는데요. 이대로 모두 가져갈 수 있다면 멋진 국가를 세우는 데 부족함이 없겠죠?
치고 있어요, 여러분. 큰일 났어요. 배가 이제 침몰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폭풍 후의 침몰을 막으려면 어떤 것들은 버리고 갈 수밖에 없다는데요. 진짜 인형 버리고. 야, 배가 침몰하잖아, 짐 버려. 야, 집을 보이잖아. 그러면 우리 잔대 없어. 침대가 있잖아. 평소엔 죽이 척척 맞는 단짝 친구와도 이 순간만큼은 의견을 모으기 쉽지 않습니다. 되게 활발하게 옷 참여하는 버려야지, 모습이죠. 옷 버려야지. 옷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의식주잖아요. TV도 있고, 라디오도 있으니까 시계는 필요 없어. 시계 버려.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요. 부모님은 버리냐? 장난감 버리자. 부모님은 못 버리겠어. 카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연스레 인간 삶에 꼭 필요한 조건, 즉 인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그냥 달아봤던 것들이 이게 다 각각의 인권의 요소들이 숨어져 있구나 하는 거를 좀 찾아내길 바랬고요. 몇 번의 위기를 무사히 넘기고 이제는 배에 남은 카드를 활용해 새로운 국가를 세울 시간인데요. 저희 국가명은 아이솔랜드입니다. 편안한 집은 살아야 되니까 꼭 필요하고, 그다음에 깨끗한 물은 살아가면서 병이 걸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깨끗한 물을 준비했습니다. 물은 진짜 필요하지. 다른 국가들은 어떤지 살펴볼까요? 같은 카드를 들고 출발했지만 서로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었죠. 여기서 꼭 버려도 되는데 가지고 왔다 배가 무겁게 하는 카드가 혹시 있나요? 나라를 새로 건설했는데 네. 굳이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거. 딴 나라는 바본데 저희 나라가 공부 여기서 지식이 많아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해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각자의 권리를 지키고 서로를 배려하는 방법을 배우는 학생들. 여러분의 모둠에서 만든 나라에 있는 이 카드들하고 관련이 있는 협약을 먼저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다면 학생들이 건설한 세 나라 중 어느 곳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인지도 한번 알아볼까요? 유엔 아동 권리 협약 내용하고 활동하고 있고 연계시키는 네, 겁니다. 이제 권리랑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연결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갈 수 있어서. 나도 저런 교육 한번 받아보고 싶네요. 저도 그래요. 굉장히 궁금하네. 저게 어떻게 연결될지. 각 나라에서 제공할 권리들을 유엔 아동 권리 협약과 비교해봤습니다. 부모님의 지금. 근데 그러면 5번하고. 야, 근데 일주도 동의되지 않아? 과연 어떤 나라가 가장 많은 권리를 보장해줄까요? 초록 모드 몇 개 나왔어요? 31개요. 31개. 그 다음 빨강 모드는? 19개. 어린이들의 권리를 가장 많이 보호해주는 곳은 바로 만물상 같은 이 나라. 학생들이 꿈꾸는 사회, 학교의 모습도 이렇지 않을까요? 우리 학교에서는 어떤 권리 협약이, 어떤 인권이 존중받고 있는가 하는 걸 학교 환경을 살펴보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번엔 앞선 활동을 바탕으로 학교 곳곳에 숨은 인권 요소를 찾아보기로 했는데요. 요것도 찍어. 복도,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카드. 지민아, 이거 좀. 우리. 안전을 지켜주는?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공간도 인권의 눈으로 바라보면 새롭게 보입니다. 찰칵! 인권 친화적 공간부터 인권의 사각지대까지. 그런 것들도 인권과 관련된 인권 수업 후 학생들이 바라본 학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그게 인권이야. 교통사태 휴지를 가지고 오면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했고, 이거는 그 24도 건강에 대한 조항인 것 같아요. 개선 방법은 두루마리 휴지를 각 한 칸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설치해줬습니다. 활동을 통해 인권의 개념을 배웠다면 학교를 돌아보며 인권의 실체를 마주한 학생들. 모두 함께 더 많은 권리를 누리기 위한 개선 방향까지 고민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권리를 중요치 않게 생각했는데
찾아보니까 우리가 이런 권리를 누려야지 행복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학교 현장에서는 사실 모든 것이 인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무심코 우리가 간과해버렸던 부분에서도 인권을 찾아내고 존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실을 벗어나 학교 전체로. 이제는 우리 사회로 향할 학생들의 인권의 눈. 그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